MZ들은 또 워라밸을 네. 중요시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문화의 차이, 그 세대의 차이도 여기서 좀 발생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네. 조직 개발에 신화를 만든다. 으쌰, 으쌰. 쿠파 오디세이가 함께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더 활기차시네요. 기운차게. 네. 봄이 됐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여름인가? 아직 봄일 거예요. 아직 봄이. 네. 저희가 지금 실제 조직에서 일어나는 이슈를 시리즈로 풀고 있고, 오늘이 5번째 이슈입니다. 어떤 건지 좀 감이 오실까요? 이제는 더 이제 이상 모르시겠죠, 네. 이제는. 네. 앞에서 나온 이슈도 그렇지만 앞으로 나온 이슈도 그냥 그 이슈 하나가 아니라 다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나누는 이슈도 앞에서 조금 연결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대답하기 쉽겠네요. 오늘 다루는 이슈는 바로 조직에서의 아레날 이슈입니다. 아하, 아레날. 네, 흔한 아레날. 이슈죠, 이거. 맞아요. 네. 많은 조직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슈인데요. 서로 일을 하기를 좀 기피하는 것,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아레날 이슈일 텐데, 맞아요. 사실 조직에서 일을 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네. 요즘에는 왜 이렇게 아레날이 잘 안 돼서 문제이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걸까요? 맞아요. 옛날에는 뭐 리더가 이렇게 하세요 하면 다 했죠. 네. 그러니까 리더가 사인하면 끝, 뭐 도장 찍으면 끝 이랬는데 네. 지금은 역시 그거에 대한 약간 거절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계속 일이 새로 생겨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업무 분장에다가 하기로 한 것 말고 또 생겨난다. 그렇죠. 그럼 이제 리더가 이걸 누구한텐가 이제 하도록 해야 될 텐데 하면 제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이 어쨌든 새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오래된 성과평가 제도의 부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네. 성과평가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모든 걸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일부만 평가했죠. KPI라고 네. 하는. 그래서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만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일은 이제 내가 안 해도 하겠다. 되는구나. 하면 네. 바보구나. 네. 이런 인식이 생겨난 거예요. 지난 한 20년 네. 이 정도 시간 동안에 과거에 호봉제일 때는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평가되니까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성과 연봉제가 되면서 성과를 측정해서 그거에 맞춰서 급여를 주겠다 하니까 네. 측정되는 건 하고 측정 안 되는 건 안 하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특히나 아레날이 요즘 직원들, MZ 직원들한테 더더욱 많이 좀 네. 일주기가 어려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그것도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을까요? 네, MZ들은 또 워라밸을 네. 중요시하게 됐잖아요. 네. 근데 전에는 조직에 대한 몰입도나 충성도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약간 부당하게 느껴지더라도 그걸 감수하는 소위 네. 업무에 대한 감수성이 좋았는데 지금은 그냥 나 지금 약속 있는데 이제 이게 먼저 떠올려지는 그런 세대적 차이도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제가 그렇게 업무 감수성이 높은 직원 중 한 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문화의 차이, 그 세대의 차이도 여기서 좀 발생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환경적으로는 세상의 업무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네.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업무가 계속 생겨난다라고 네. 하는 환경적인 요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도적으로 뭔가 성과 평가 시스템에서 측정되지 않는 것들은 기피하는 것이 맞다. 네. 그게 더 정당하다. 뭐 이렇게 되는 제도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요. 문화적으로는 이제 세대 간의 문화 차이. 네. 그래서 조직에 대한 어떤 일체성이 강했던 그런 세대와 조직과 나는 별개야 네. 라는 마인드를 가진 그 세대 간의 차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그 세 가지 때문에 최근에 아레날 이슈가 더 불거진다라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세 가지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아레날 이슈를 각각의 이유 원인별로 좀 저희가 다루는 방법을 네.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환경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네. 새로운 일이 생겨나는 거를. 근데 우선 리더가 이게 새로운 일이 끊임없이 생겨난다는 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그때 건건이 생겼을 때마다 그 사람 만나서 사정하고 그래서 나는 읍소형 리더예요 이렇게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절차를 미리 합의하자. 이게 되게 중요한 어프로치예요. 아, 새로운 일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아레나를 분배할지에 대한 절차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네. 절차를 미리 마련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정했으니까 이제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죠. 다만 환경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하여 먼저 서로 컨센서스가 있어야 될 거고요. 네, 첫 번째 원인은 좀 네. 그렇게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평가 제도적인 원인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평가의 포괄성이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리더 평가를 둔다든지 평가를 할 때 약간 정성 평가의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KPI뿐만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시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에세이를 써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업무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이 업무는 어떤 면에서 중요하고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업무에 대한 중요성과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는 거죠. 네, 이것을 보완적인 평가 시스템에 도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평가제도의 그런 정성평가적인 거를 좀 보완을 한다면 네. 그 구성원들이 새로운 일을 받았을 때도 조금 더 의미를 찾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거기에서 네. 의미를 요즘 MZ세대들을 이야기할 때 일의 의미를 맞아요. 중시한다 이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KPI만 착착 정량적으로 잡혀져 있을 때는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내가 진짜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본인이 생각해보고 써보게 하는 것은 의미를 찾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우리 세 번째 원인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네. 원인은 세대 간의 그런 문화의 차이가 있다. 네. 이 부분이었거든요. 이제 선택인 거잖아요. 워라벨이라고 하는 게 네. 내가 워크와 라이프 라이프. 사이에서 시간의 경계를 9 to 6에서 딱 나는 칼같이 자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했을 때 근데 그 라이프의 선택이 과연 장기적으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나는 정말 철저한 밸런스를 유지를 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 진짜 중요한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라이프에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내가 장기적인 커리어의 약진을 위해서는 그런 거 저는 따지지 않으렵니다. 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 그 점에서 서로 양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얘기 주신 거는 꼭 R&R 이슈뿐만 아니라 실제 요즘 직원들과 어떻게 일에 관해서 접근을 할지에 대해 리더들이 좀 네. 해볼 만한 그런 맞습니다. 대화겠네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그 요즘 직원들, MZ 세대들이 그 업무 분장 이슈 관련해서 좀 일을 기피하는 부분을 얘기하긴 했는데 반대로 일을 기피하진 않고 어쨌든 하긴 하는데 그걸 너무 괴롭게 하는 경우도 R&R 이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히려 말을 못하는 싫다는 말조차 못하는 상황. 그렇죠. 그 그런 상황도 있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것 또한도 R&R 이슈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도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업무가 예를 들어서 회사가 좀 커진다거나 일이 네. 늘어나는 상황, 일이 줄어드는 것보다 사실 커지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일이 예를 들어서 딱 맞았다. 예를 들어 10명이 딱 10명의 일에 딱 맞는 업무다. 이렇게 봤을 때 근데 일이 하나가 늘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를 위해서 한 명을 뽑을 것이냐. 이게 이제 조직 차원에서의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우선은 이거를 좀 쪼개서 뭔가 현재 있는 구성원들에게 나누어서 하기를 기대하게 될 거잖아요. 안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면 회사가 또 줄어들었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늘 그 경계에서 마찰이 일어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구성원 개개인들은 내가 좀 일을 적게 했으면 좋겠어. 이게 당장 나를 보면 맞는 이야기고 회사로 보면 그렇게 했다가는 회사가 위태해지고 결국은 회사가 문 닫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개인의 이해관계와 조직의 이해관계가 약간 어긋나 있는 면이 있죠. 네.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조직의 미션과 개인의 미션이 일치되는 그 과정, 그래서 정체성의 일치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렇게까지 해나가기가 쉽지 않죠. 네, 리더들이 네. 물론 그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지만 그러면 이제 조직의 일이 내일같이 느껴지면서 그걸 기꺼이 하겠죠. 그러면 회사가 좋아지겠네. 그러면 결국은 나한테도 좋아지겠네. 이제 요게 작동이 되면 기꺼이 할 텐데 그러기 전까지는 우선 거절 또는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게 되는 그런 마찰적 과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네, 저희가 어떻게 다뤄야 될까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리더나 조직 개발자, 뭐 조직의 입장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라면 이 개인들도 그렇게 새로 떨어지는 일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기꺼이 좀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리더들이 이제 그런 대화가 필요한 거죠. 네. 그 일을 더 한다는 것이 당장 일을 더 하게 되는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 맞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본인에게도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대화가 같이 이루어지면 좋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고요. 물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저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반문도 듣게 될 거고. 근데 거기에 이제 리더의 진정성이나 그런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네. 또 때로는 뭐 읍소도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그런 모든 것의 전제가 조직의 목적이 명확하고 개인도 목적이 설정되어 있으면 괜찮아요. 목적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난관, 어려움들은 극복할 대상으로 바뀐다. 근데 목적이 없을 때에는 뭔가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회피하고 싶은 것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가끔씩 에베레스트의 예를 들잖아요. 에베레스트에 오르겠다라는 목적의식을 가진 산악인이라면 어려운 막 그 훈련을 견뎌내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없는 사람은 내가 왜 이걸 들어야 돼?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목적을 같이 공감하고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네. 볼 수 있어요. 네. 저희 팀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이런 질문을 되게 잘해요. 지금 해야 되는 이 일이 우리 팀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저도 다시 정의하게 돼요. 이 일이 우리 팀, 우리 조직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근데 그게 잘 정의가 되고 합의가 되면은 일을 또 받아들여서 하는 거에 대해서 더 수월히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 처음에 얘기했던 것 중에 앞으로 우리 조직에서 새로운 일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프로세스를 정할지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결국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됩니다. 요즘 수평적 조직이라고 하는 건 늘 대화해야 된다. 이게 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 상황을 보자. 지난 뭐 6개월, 지난 1년을 돌이켜 봤을 때 이런 업무들이 연초에 세웠던 업무 이외의 것으로 등장을 했던 것 같다. 뭐 그렇게 보고 그럼 그런 업무들을 앞으로 우리가 해피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분담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리고 그 분담을 했을 때 그 평가는 어떻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네, 쿠가 혹시 실제로 아레나 이슈를 조금 해결해 주셨던 그런 사례가 있었을까요? 저는 일단은 현재의 풀이 있잖아요. 업무의 풀. 그걸 이제 의뢰를 해와서 그걸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전향적이고 놀라운 방법을 씁니다. 한쪽에서는 구성원들의 이름 쫙 쓰고 한쪽에서는 이제 업무의 이름을 다 씁니다. 포스트잇에 각각 쓰고 그 다음에 하나씩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기준은 단 하나. 하고 싶은 걸 가져가세요. 가져가면 이제 당연히 남는 게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멘트를 하죠. 어떤 멘트일까요? 요만큼 업무가 지금 5개 남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고 기다립니다. 다 가져갑니다. 그럼 구성원들의 어떤 자율성, 선택을 되게 중요시하는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좀 개인이 선택하도록 하면은 이런 아레나 이슈, 지금 조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교육팀 자랑 한번 해도 될까요? 그렇죠. 저희 쿠파 교육팀은 매년 업무 계획을 세울 때 실제로 그 방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올해 어떤 일을 할지 쭉 일을 적고 지금 뭐 엄청 막 새로 생겨난 업무 혼자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그래서 각자 좀 가져가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그 일이 그때에 맞게 담당자가 다 조금 더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이런 효과도 있더라고요. 지금 아레나 이슈도 이렇게 자율성을 좀 연두해 두시고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나온 것 중에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오디세이 다른 편에서 또 자세히 다룰 거기 때문에 연결해서 연결돼 있으니까. 연결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직 개발의 신화를 만든다. 으쌰, 으쌰, 으쌰. 네, 다음 오디세이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아, 이번 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네.